파묘의 목적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후손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될 때, 근데 산소 탈이 꼭 낫다 안 낫다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엑살 같은 엑마지 어떤 그런 운의 어떤 의식들을 치르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경우에는 파묘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예. 혹시 한번 보셨을까요? 네, 저도 한 두 번, 세 번 배우들 열연하는 모습이 좋아서 네네. 실제 또 김고은 같은 무당 역할을 하신 무속인 역할을 한 그분의 어떤 연기도 매력이 네. 있었고 아, 또 실제로 제가 또 파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예. 안 그래도 오늘 파묘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또 파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그럼 어떤 경우에 파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세요. 일단 뭐 파묘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네네. 뭐 무속인 선생님들도 있고 뭐 스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네. 천도의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천도의식이 꼭 필요한 분과 안 필요한 분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파묘의 목적이 꼭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되돌리는 문제는 후손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대 2대가 아니고 네. 뭐 지금 나중에 후손들이 전혀 이제 이런 묘자리를 파묘가 안 됐을 때 네. 자기 때에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고 묘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음택이라는 건 음의 기운이거든요. 네. 음택이라는 게 결국은 그 매장이 돼서 안착되어 있는 그 공분 안에 계신 네. 관 속에 계시는 어떤 조상의 혼백들인데 그게 넋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후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단은 흙의 질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뭐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네. 또 관리가 안 될 때 파멸을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인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무해무덕한 게 제가 볼 때는 화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아까 같이 관리가 안 되거나 네. 또 이제 후대에서 어떤 묘자리 어떤 조상의 어떤 그런 조상탈이라고 산소탈이라고 하죠. 근데 산소탈이 꼭 낫다 안 낫다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이 산소탈을 뭐 일분적 어떤 산소탈을 어떤 제하기 위한 어떤 그 천도를 하거나 산소탈을 어떤 제거하기 위한 엑살 같은 엑마지 어떤 그런 운의 어떤 의식들을 치르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경우에는 파묘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무해무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택의 기운은 음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 또 일반적인 기운은 음양이 조화가 이루는 그 양택이라는 거는 양택은 아니지만은 양의 기운은 결국은 네. 화장의 어떤 불의 기운과 같은 거거든요. 그 물과 불이 만나서 네. 결국은 토 안에 묻혀 있는 형태인데 이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습이 발생을 해요. 흙 속에 네. 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상묘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파묘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어디 가는 찰즉 같은 어떤 찰진흙 같은 진흙 땅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반드시 수맥이 흘러요. 일반적으로 살기맥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런 기운 자체가 살을 띈 형태로 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후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뭐 증명된 건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은 반드시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몸이 안 좋듯이 뭐 돌아가신 분이 어떤 묘자리가 편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후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은 주변에 어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흙의 상태를 일단 보는 게, 묘자리 주변에 흙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이 잘 빠져나가는 어떤 마사토의 흙이 아니고 네. 아까 같이 찰진 어떤 그런 진흙과도 같은 어떤 흙들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그 묘자리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자리에 계신 조상의 어떤 묘는 반드시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묘를 고민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뭐 멀리 계신 어떤 묘자리를 뭐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파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파묘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파묘 현장에 가서 선생님이 좀 해주는 일이 어떤 거일까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런 지금 현재 네. 묘자리의 어떤 그, 아까 이제 일반적인 엘로드라고 하죠. 네. 엘로드로 그런 뭐 수백 기운이라든지 어떤 기운들을 다 재줘요. 그래서 이제 혈맥이라 하죠. 네네. 혈의 어떤 형성이 제대로 이 묘자리 형성이 되는 안 되는 확인을 해주고, 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묘에는, 이런 기운이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좋지 않다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건 네. 저는 이제 땅을 파지 않고도 제가 이제 어떤 기운을 감지하기 때문에 네. 묘자리의 어떤 기운들을 판단할 수 있고, 네. 또 아까 같이 2차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대가 잘못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관리도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뭐 이것저것 상관하실 거 없이 네. 파묘를 권장해드리는 입장이고, 음.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굳이 이제 천도까지의 의식은 아니더라도 네. 간단한 재래 의식 같은 거 그 그 정도. 후대분들이 재래 의식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파묘를 해서 화장까지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파묘를 진행을 하시면서 좀 가장 조심스럽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나무 뿌리가 깊게 네. 공분 안에 이제 그 뿌리를 받고 있거나, 아까 같이 이제 습이 차오르는 흙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부 합장묘가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네. 후대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물론 그 후대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사주팔자가 있을 테고, 네.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는 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조상의 영향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건 맞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천도만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소 탈만을 뭐 액맞이를 한다. 네. 그런 걸로만 이렇게 해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적인 것들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화장을 안 한 상태라면은 화장까지 이렇게 파묘를 해서 화장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것이 가장 무縁무덕하다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쭉 제가 이 길을 어떤 가면서 네.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옳은 어떤 그런 파묘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파묘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되게 좀 색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파묘를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꼭 주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35년 된 파묘 현장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심는 의미가 있어, 형님. 뭐야? 나무를. 왜?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나무를 그동안 저기 잘 했으니까 잘하고 간다고. 잘하고 간다고. 고마운 다 쉬었다가